네, 오늘은 정말 정치평론계의 최고수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색다른 정치평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상구 노회찬 정치학교장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왜 이렇게 네. 약합니까? 네. 좀 세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마이크를 씹어먹을 것 같으니 처음부터 그렇게 저돌적인 이런 거 없어요? 네? 그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네. 칙칙폭폭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저는 뭐 딴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네. 그 어제 보니까 이제 오늘 취재 편의점 그 뭐라 그러죠? 맨 앞에 그 예고화면. 네네네.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썸네일. 썸네일. 네. 거기 보니까 제 사진이 네. 제가 인터넷에서 지우고 싶었던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올려놓으셨더라. 그래서 대단한 취재력이다. 이 아니 왜 그 취재력이 사진을 지우고 싶으세요? 더 좋은 사진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 주고 네. 가시기를 바라고. 예. 나라가 이 힘이 취재 편의점을 이끄는 힘이 아닐까 아 그렇군요. 생각했습니다. 예, 저희가 캘 때는 확실하게 캡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그냥 이번에.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우리 강상구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학교장님? 뭐라고 네, 불러야 학교장입니다. 학교장님. 아, 학교장님. 저하고 반열이 다르네요. 네. 다르죠. 시사 프로그램에 교장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온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프레시안 TV도 하고 네, 계시죠. 맞아요. 프레시안 TV에 예. 강상구 시사콕이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강상구의 시사콕 여러분. 지금 뭐 예. 그 분위기가 예. 상당하다. 매우 뜨겁다. 아주 예. 뜨겁습니다. 빨리 검색해 주세요. 네. 예. 그 시사콕 한 달 안 됐어요. 강상구의 시사콕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윤재관 부원장님은 뭐 유튜브 안 하세요? 네, 망했거든요. 망하면 안 되는데. 시도를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살려야 한다. 살려야 예, 한다. 박근혜 예. 정신으로 살려야 한다. 예. 그럼요. 그리고 예.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힘을 내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 오늘 생신이세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댓글창에 댓글창에? 손민영님이 예.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2개 있습니다. 미국 그렇군요. 대선하고 네. 제 생일하고. 그렇군요. 오늘 코드를 네.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네. 코미디언. 이렇게 하라고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재밌게. 아니 사실은 네. 그 두 분 다 워낙 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아주 그 달변의 대변인으로 유명했던 강상구 교장 선생님 네. 모시고 또 윤재관 부원장님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워낙 대변인 오래 하시고 하셔서 하여튼 달변의 두 정치평론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지충인데. 진지충이에요? 예. 아니, 충 이런 사람 앞에 그래서 충 이제 이런 거 하면 유튜브가 안 돼. 망했던 거니까요. 오늘 한번 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사람한테 벌레충 이런 거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또 의외로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네. 코미디언 모드로 해주세요. 네. 네. 자, 그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여러분들께 좀 즐겁고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농담 반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상황은 사실은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는 2달 사이에 명태균 게이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국민 하나 야 이거 지금 이러다 나라 큰일 나겠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뭐 네. 물론 파병은 못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흘러가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 대표자들을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라고 비판을 네. 했어요. 그리고 이달 안에 탄핵 소추안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으로 그냥 밀어가는 겁니까? 네,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네. 몇 달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탄핵안을 준비하고 탄핵을 준비하겠다라고 네. 대국민께 보고를 드리고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어제 오늘 뭐 준비한 거 아니고요. 지금 당에서는 3개월 이상 준비를 했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탄핵 추진위원회인데 사실상 탄핵이 좀 빠른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전국 인식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던 여러 가지 관성, 법칙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전국이 급변할 것이고 그 급변할 때
준비를 탄탄히 해놓은 정당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쇄빙선 역할을 하는 정당,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책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은 2016년, 17년 탄핵과 다른 양상일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2016년은 그 배신이라고 하는 국민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기폭제가 있어서 용암이 솟구치는 형태로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미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너무 많이 가득 쌓여 있는데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국민들께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구니 하나에 담아서 탄핵 사유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된다. 잊어버리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된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할 정당이 꼭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자임했던 것이죠. 그 지금 몇 개로 정리가 됐어요?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하루 사이에 뭐 계속 추가되는 하루 사이에 몇 개가 추가가 되고 예, 하루가 뭐 요새는 뭐 예. 몇 달, 뭐 몇 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17개 탄핵 사유를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만용 아닌가라는 네네.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걸 탄핵 사유를 계속 보강하는 위키트리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판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는 탄핵 사유를 위키트리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룬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 집단적으로 함께 지식과 정보를 모아가지고 탄핵하자 이런 거죠. 집단지성. 탄핵의 네. 집단지성화. 네. 예.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에서 그 뭐 이런 취지로 탄핵 이 사유를 정리한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쇄빙선 역할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2016년에 제가 그때 정의당에 있었는데 그때는 정의당이 쇄병선이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때는 네. 예인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인선 대 쇄병선. 그러니까 어차피 맨 앞에서 끌고 가는 배예요. 예, 그러네. 예. 뭐 그런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인선이 됐든 쇄빙선이 됐든 누군가는 정치 주체들이 이 국면을 끌고 나가서 국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그 토요일에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네.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 취재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많이 나오셨어. 아 그래요? 네, 제가 막 물어보니까 어느 당이세요? 민주당이세요? 말하면 저 조국혁신당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당이든 예. 진보든 보수든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젊거나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정치 성향이 중도거나 보수거나 진보거나 네. 상관이 없어요. 직업별 상관이 없어요. 네. 전부 다 이 정부는 이거는 곤란하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KSY 조사를 보면 이 중도 하차해야 된다. 네. 방법은 하야 또는 탄핵. 이게 네. 58.4%,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예. 이 정부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최근에 보세요? 발표됐던 그 여론조사 꽃에서의 그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70%를 육박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사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죠. 70%라고 하면 여론조사로 보면 70%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탄핵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저는 제 주변 분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분이 탄핵해야 된다. 조국혁신당 정신 바짝 차리고 탄핵 꼭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의 얘기. 보수 인사가? 아주 보수 인사. 탄핵이라고 하는 헌정의 중단, 네. 헌정 운영의 중단에 대해서는 본인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분인데 탄핵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탄핵해야 된다는 사유가 다른데 네. 보수 인사까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이유는 전쟁의 위험 때문입니다. 나는 뭐 늙어서 죽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전쟁에 이 개죽음은 당할 수 없다. 아하. 이렇게 전쟁을 획책하는 정권이
보수 정권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그건 단호하게 국민들이 탄핵 전선에 네. 나서야 된다.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에서는 정말 이 전쟁 위험에 대한 이 심각한 우려, 네.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될 가장 마지막 길까지 가는 대통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 이 여론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이 썼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아니 우리가 뭐 포탄 팔아먹고 남의 전쟁에 그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면서 포탄 팔아먹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준엄하게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고 오죽하면 조갑재 그 대표가 살다 민주당 처음 찍는다 이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네. 처음 민주당 찍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괴멸적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나와도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돌 맞겠다 이러고 예.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58명이 예. 아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윤정한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로운 탄핵 사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신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상. 탄핵 사유의 네. 신상. 그 매장 진열 때 예. 잘 예쁘게 진열할 틈이 없어요.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탄핵의 신제품.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매장에 진열하시려고 예. 조국혁신당이 노력하신다고 아까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예. 국민들 여론이 그 정도가 가는 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 사과도 뭐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목요일- 얘기를 예, 하겠지만 예. 뭐 그게 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쨌든 웬만해서는 이게 이 흐름이 네.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수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2달 그러니까요. 사이에 너무 많은 내용이 네. 나와서 약간 레트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네. 처음에 이제 문자, 텔레그램, 카톡 뭐 내용이 있냐 없냐, 캡처가 있냐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여론 조작 나왔죠, 불법 선거사무소 나왔죠. 거기에다가 공짜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례들이 네,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예. 거기다가 김영선 의원 뭐 세비 반띵 나왔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대통령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대통령 김건희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 거냐. 그걸 네, 빨리 그거 또 하나만 남았죠. 예, 기자들이 찾아서 보도해라. 이제 이런 국민적 요구를 기자들이 국정농단을 하는 김건희의 직접적인 육성. 네. 네. 그거 그걸- 하나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도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은 없지 않았나요? 뭐 이런 대통령이 없었죠. 네. 네, 이런 대통령이 없었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 한 것도 한 건데 저는 이후에 나올 게 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이제 나와서 국민 앞에 이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대통령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제 감입니다. 제가 감이 좋아요. 네. 조선 제일감. 네. 자, 네. 감이 좋은데 생각해 보면은 김진태 지사, 예, 예. 그 강원지사? 예. 네, 김진태 지사 공천 받을 때 예. 충성 맹세 및 음. 대통령 숙면 방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주무시는데 이제 여사가 가가지고 예. 네가 네가 할래, 할래, 내가 할래. 대통령 숙면 방해 사건.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음성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 뉴스토마토 기사로만 그렇죠. 뜬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음성은 네가 할래, 내가 할래가 나오지는 않을 테고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게 나온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유의 음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아니면 창원산단. 근데 창원산단은 지난번에 이제 장혜선 정치 전문 기자님께서 네, 네. 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 창원산단 얘기 하셨을 때 제가 창원산단 문제는 아직 국정농단은 아니고 시정농단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네. 왜냐하면 그 기밀문서라고 하는 게 창원시 문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국토부 실사단 내려왔을 때 그 명태균 씨가 안내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 통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안 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요 창원 산단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하면 그건 정말 폭발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네. 와 진짜 이런 대통령 없고 이런 정부가 없구나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할 거고 네. 그러면 뭐 국면이 더 이제 더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제일감의 예측이 많이 예, 예. 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네. 거는 그 조선 제일 검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검이 날카롭던가요? 그러니까. 안 날카롭잖아요. 네. 저도 감도? 비슷합니다. 감도 맞았다 틀렸다. 아니 네네. 알고 모르겠지만 개그맨이야. 네, 개그맨이니까요. 하나라도 맞으면 교장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니야. 직업 바꿔야 돼. 교장 선생님이 아니야. 개그맨이야. 그 학교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 근데 네. 오빠 대통령 할 자격 있어? 대통령 그러니까. 자격 있어? 네. 우리 철없는 오빠?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가족마저도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가족마저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자인하고 실토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런 지가 대통령 어디 뭘 있겠어요? 한다고 지금 이런 예. 거잖아요. 네. 예. 지금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족까지 포기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게 이제는 스텝을 밟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이제 쇄빙선으로 이제 탄추위를 꾸리고 탄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워낙 큰 당이니까 내부에 여러 여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부 여론은 이거는 탄핵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속보가 나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삼부 토건 때문에 유산부 씨가 되신 분이에요. 네. 예, 유상범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녹음 파일 녹취는 불법이다. 공개한 민주당을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이른 소통을 건의했고 그래서 아마도 원래 이제 이달 말에 하기로 했던 그 기자회견을 당겨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하게 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종합했는데요. 일단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에요. 불법이다.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관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땡큐 소 머치. 네? 매우 감사하다. 무슨 참으로 말이에요? 유창한 영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유창한 영화야? 땡큐 소 머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민 눈높이하고 괴리를 가면 갈수록 탄핵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법이다고 얘기하는 순간 네. 어제 당 대표가 법리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동안에 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해명이 아니고 똥볼이었잖아요. 네. 그 똥볼을 어제 이제 당 대표가 좀 이제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다시 똥볼을 또 차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본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뽀록이 난 건데요. 감사한 일이죠. 네. 예. 그만둬야 될 사람이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역사의 퇴행을 방조하는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탄핵 열차에 탑승하신 거 아닌가라는 유상범 의원님? 네. 생각이 들 정도의 네. 발언 아닌가 싶고요. 인적 쇄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뭐 기회 됐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적 쇄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지만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실론과 실제도 똑같이 그러는데 현실론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바꿉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지금 난파선 같은 이 배에 누가 승선을 하려고 하겠어요? 네.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불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내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인적쇄신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총사퇴하는 쇼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재지심을 해서 또 가는 방향으로 또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 내일 그래도 내각 총사퇴 정도까지는 나올 아니 거라고 뭐 쇄신하겠다, 인적쇄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는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가 또 자기 발목 자기가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 유상범 의원 얘기한 거는 일단 그 유재권 의원님이 그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면서 눈높이가 너무 낮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일단 똑같이 생각해요. 예. 이게 국민의힘 분들은 국민 눈이 어디 뭐 발바닥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눈높이를 왜 이렇게 낮게 보시는지. 이게 네. 그 아까 그 뭐예요? 녹취가 불법이다 뭐 이거 녹취 공개한 게 불법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거는 당신 음주운전했잖아 이렇게 지적하니까 너는 길거리에 침 뱉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이만한 큰 잘못을 했는데 되게 작은 잘못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왜 문제냐? 프레임을 되게 잘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다라고 프레임을 던졌죠. 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법이라고? 그럼 불법은 누가 더 저질렀지? 큰 걸 네. 저질렀지?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프레임을 던졌다. 유상범 예, 유상범 의원님. 예, 예. 저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저는 이제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 저는 말씀드리고 최소한 이렇게는 안 네 한다. 최소한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인적쇄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인적쇄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도 그 뭐 소폭 개각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적쇄신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다음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예. 그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러니까요. 예. 쇄신을 김문수 하는데 장관님 김문수 꼭 장관. 불러드려야죠. 죄송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이분이 또 이런 데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너무 서러워하실 서운해하십니다. 분입니다. 서운해하실 예. 전화 받으실지 그러니까 몰라요. 예. 이런- 왜 나를 뺐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온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예전에는 욕심 많아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욕심 많을 뿐만 아니라 눈치도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아니 근데 네. 재밌는 칼럼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고현곤 칼럼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실패라는 건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윤핵관이 많이 떠났고 원로들도 침묵을 하고 있다. 얘기해봐야 대통령이 귀담아 듣지 않고 망신만 당한다. 그리고 지금은 증오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 상태이고 용산에 혹여라도 갔다가 이 정부 라인으로 분류될까봐 두렵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보수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괜히 윤석열 정부하고 잘못 엮였다가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길까봐 다들 이렇게 털어내고 이런 분위기다라는 건데요. 보수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와해 혹은 또 그 뭡니까 공멸 이런 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친한계가 자화자찬하지 말아라라는 비판도 좀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불통령이고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특검을 일단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런 건데 그 한동훈 대표도 특검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특감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선제일검이 특감만 얘기합니다. 네. 네. 윤재관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근무하면서 이제 그 정당이 살아 움직이는 기본 그 패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로가 있고요, 네. 중진이 있고, 그리고 쇄신파 초재선의 쇄신파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집권 세력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무도 없구나. 원로도 없고 중진도 없고 쇄신을 요구하는 이 당찬 목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권력에 줄 서서 하다가 다음 권력을 위해서 줄을 탈 건지 지금 권력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좋을 건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여기는 정말 미래가 없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이상 지금 한동훈 대표는 디커플링을 원하는 그 희망하는 차원에서 어제 또 얘기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 쫄보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인 특검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딴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번지수 잘못 찾는 얘기들만 계속 하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보면 기본 구조가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정당으로서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상실한 정당이다. 그 대표가 또 정상이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을 위한 빌드업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출당 요구 하겠죠. 네. 출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명분 쌓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빌드업으로 저는 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용산의 지지율 급락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이 내려가면 국민의힘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공면은 운명입니다. 예. 집권 세력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우리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생각인데 결국 국민들의 심판은 함께 갈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멸은 네. 운명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경호 대표가 제안을 해서 기자회견을 당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달 말에 해야 될 기자회견을 추경호 대표가 자신이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 시점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게 수용이 돼서 목요일 날 순방전의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발표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또 패싱이다. 오늘 한겨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입만 열면 그래요? 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제 첫 담화 발표하겠다라는 네. 얘기에 기자들이 전화해서 추경호 대표한테 먼저 당정간에 협의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네, 네.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다. 술 먹다도 얘기 들었다. 뭐 이렇게.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놓고 오늘 와서 이제 수습하려고 어. 당정간에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또 거짓말하는데 아유 국민들을 정말 바보라도 유분수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 패싱했다는 기사는 저는 못 봤었는데. 네, 지금 나왔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속보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것에 관한 판단도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디커플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커플링이 이제 커플로 안 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네. 손잡고 이제 더 이상 안 가. 우리 네. 점차 떨어지자 이런 건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국민들 성에 안 차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머릿속을 한참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게 한동훈 이제 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여당 대표로서는 이건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했던 게 첫 번째가 대통령 사과. 대통령 사과는 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7일 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도 했던 거니까. 뭐 비슷하게 유감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인데 또 먹을 수 있죠. 그런 거고 네. 이 개각, 인적 쇄신 이런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얘기를 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안 할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런 거고 김여사 활동 중단은 지난번에 3대 요구 때 맞아요. 그도 얘기했던 거고 예. 뭐 국정 전환은 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별로 이게 이 정치를 최근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들 보기에는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네. 한동훈 대표는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특검으로 가면 특검은 곧 탄핵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자기가 주도하는 꼴이 되면 그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승민처럼 유승민처럼 된다. 배신자가 될 것이다. 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논리 구조가 이거예요. 이재명의
그 중대범죄 혐의 유죄 판결 이전에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막 장외 집회하고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으니 네. 뭔가 좀 이 개전의 정을 보여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손을 써야 된다. 이런 관점이. 스토리예요. 네. 이 논리 구조가 그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네. 문단속을 좀 못한 네. 그 책임자 네.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논리의 핵심은 민주당 비판에 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 그 요구할 수 있는 최선이 특검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범주 못하고. 바깥에 있는 네, 완전히 다른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나올 요리는 다 나왔어. 네, 네. 다 나왔는데 네. 사람들은 네. 거기 안 가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 그인 것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네. 받을 할 생각이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네. 결정한 거죠. 추경을 하겠다.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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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지난번 네. 한윤 면담하고 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 7일 날 어떤 얘기를 할지도 대충 예. 이제 느낌이 오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그냥 들으나 마나 한 기자회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이어가면서 내용의 그 흐름과 맥을 잡아가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면 뭐 준비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툭툭툭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진다면 드러나 마나 한 수준의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보수 패널들이 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심각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거 곤란해. 다 인식하는데 그런데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잖아. 그건 네. 막아야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한 프레임을 짭니다. 이런 로직에 대해서는 윤재관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핵심은. 참 필요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불타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하고요. 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 노 땡큐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7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 날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뭐 오늘 보수 신문들을 보니까 뭘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예. 아무 기대하지 말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뭘 더 기대하느냐. 2년 반 동안 봐왔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상 그리고 그동안 최고 지도자가 했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염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네. 어찌 보면 정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같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 아닌가 스스로 생각할 만큼 네.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뭘 기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내일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만 내일 모레, 보거나-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네. 김건희 특검을 자청하는 거죠. 자처하고 있다. 자청 네. 스스로 청하고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 냈던 특검 법안에 대해서 뭐 독소 조항 뭐 이따위 얘기하지 않고 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을 예상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 추락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은 더욱더 탄핵의 전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16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너무 기시감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 갤럽 조사는 이제 주말마다 나오니까 그걸 쭉 보면 그 2016년 11월 첫 주차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이 5%였어요. 그 전주에
17%였거든요. 12%가 빠져요. 그때는 태블릿 PC였다면 이번엔 대통령이 육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19%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확 빠져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기자회견을 이제 정한 겁니다. 목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 목요일까지 조사가 돌아가니까 네. 금요일 날 뭔가 이게 탈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16년 그러니까 7년 전의 그날과 7년 후에 오늘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큰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고 뭐 15%는 막는다거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것은 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넘어갈지 이제 그래봐야 좀 질질 끌어지는 이런 국면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일단 아까 탄핵 얘기 살짝만 하고 네. 요거 좀 말씀드리면 그 보수 정치권에서 탄핵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니까 그건 너무 싫어 이런 거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대로 퇴임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이후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탄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온갖 보수가? 게 다, 예, 온갖 게 다 그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치권의 민낯이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아직 그래서 뭐, 예, 아직 나올 게 많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개헌을 통해서 조기 대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탄핵을 하든 조기 대선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조기 레임덕 때문에 아니 레임덕이란 말이 원래 나중에 레임덕이 원래 나중에 오는 거죠. 나중에. 네, 나중에. 조기 레임덕은 처음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 너무 앞서 그런 게 되게 나가요. 많아. 조기 예. 레임덕 있죠. 그 다음에 승진성 좌천. 아, 예. 그런 거. 뭐 그런 네, 게 네. 많아 이 정부에서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네. 앞으로 후진 뭐 이런 네. 비슷한 말이죠. 네,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 국면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그 2016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다른 게 있긴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장외 집회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오고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좀 다릅니다. 네. 이 그림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면 밥이 되려고 해도 압력밥솥에 맨날 밥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시간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지. 이건 아직 아닌 거예요. 아. 이건 아직 아닌 거고 아. 그런 거죠.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좋겠다. 그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더 나오면 그분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모두가 기다리는 우리가 김 여사의 목소리를 이토록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 증거가 좀 더 명확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끌어오를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왜 장애 집회를 하냐면 제 느낌으로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탄핵이라는 말을 그때는 되게 어렵게 꺼낼 수밖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 자체가. 네. 그 전에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있긴 했으나 파면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렇고 근데 지금은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녹취록 딱 나오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럼 탄핵 그렇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탄핵이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자꾸 되면 우리 정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네.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장외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보다는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까지 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 숫자를 세야죠. 네. 의원 머리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2016년에는 그 200,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4표였나요? 그 그렇죠. 가결될 때. 예, 예.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거의 60%가 이탈했어요. 60명 이상, 69명인가가 있다. 하여튼 이탈했단 예,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탈시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그 치지직 압력밥솥에서 네, 네. 국민들의 분노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게 될 때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숫자를 셀 수밖에 없어요.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안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키려면 네. 숫자를 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다만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혹회한 증거가 나오면 빠르게 상황이 굴러갈 거라고 하는 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정말 2016년하고 비슷해질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이탈표를 모아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이게 좀 분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친윤과 친한이 분화되어 있긴 한데 친한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힘이 막강하거나 세력이 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들리는 풍문으로는 한동훈 대표 10명, 네. 10표도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예컨대 지금 그리고 야권이 범야권이 192석인데 192석에 8표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 거냐. 8석의 정치력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 뭐 그런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016년과 이번이 큰 차이죠. 예. 2016년에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수 세력이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네. 정치적인 제기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배신자 소리만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못하고 배신자 소리만 안 들을 정도로 간을 보고 있어서 간동훈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8석을 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도 역시 이러한 예상조차도 우리가 너무 관성에 따르는 예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허. 지금은 우리의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의 시간인데 그 민심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당이 어떻게 행동한다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만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심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들끓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탄추위를 출범시킬 때 누가 관심이라도 있으셨어요? 국민들은 이미 그때 국회 청원들을 통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당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8석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역시 네.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단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11월 14일 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네. 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14일이냐, 15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날 의결이 될 거냐, 또 관전 포인트예요. 대국민 약속인데 그걸 안 해요? 지금 가운데 머뭇거리는 자가 바로 철퇴를 당할 건데요. 아니. 물론 국민의힘 없이도 의결은 되겠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하고 할 텐데 만약에 11월 14일 날 국민의힘 일부가 이탈해서 통과 가능성 200석을 넘겨버릴 가능성 이것은 없겠냐는 거죠. 그건 뭐 부스러기 전략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거는 절대 좀,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네. 좀 보고요. 다만 이제 14일 날 통과시키고 나서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다시 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의결하는 근데 이제 거죠. 그 사이가 지금 뭐 20 며칠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네. 몰라요. 네. 네, 아무도 모르고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것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헤맬지도 알 수가 없고 네. 7일 날 대국민 담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새로운 녹취록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게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14일 현재로서는 14일 날 뭐 의결은 안 되겠지만 28일은 또 상황이 달라질 거다. 물론 이달 안에 뭔가 결판이 날 수 있다? 이번에 네. 28일 날 제2투표 때 네.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저는 네. 지난번 2차 표결 때 2차 표결이죠. 2차 표결 때 4석이 이탈을 했잖아요. 찬성으로는 2석이 왔고 네네네. 총 4석이 이탈을 했는데 그게
개로 늘어날 것이냐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숨에 8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4석보다 더 많은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들에게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뭐 8석 가지고 되냐 안 되냐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진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남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몇 석이라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8석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만은 지금의 지난번에 보여줬던 4석의 이탈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게 그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이 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 자체를 8석보다는 4석에서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4일 날 그 특검안 발의하는 게 그리고 28일 날 또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제 특검이 통과될 거냐 말 거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또 다르게 좀 살펴봐야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냐면 7일 날 대통령 담화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겠다, 인적쇄신을 하겠다 정도가 나오면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다 들어줬네. 야 그러면은 보수층 입장에서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할 만큼 노력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인적 쇄신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그 정도면 사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경기장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 일부 리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 리그는 특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근데 2부 리그에서 경기가 벌어진 양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부 리그를 다시 열어야죠. 그게 뭐냐? 특검을 국회에 발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결국 인적쇄신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그래서 특검에 동의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시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이런 그래서 질문이 특검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은 어떻게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국회에서 예.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져오는 효과를 위해서는 그 날짜가 그 날짜에 이걸 다루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안 하면요. 네. 안 하면 그 안 하는 정당도 국민들께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미 지금 1부 리그, 2부 리그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특검이다.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하는 거는 격가지인데 반찬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속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다 그렇죠.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요리가 나와야죠. 맞아요. 탕수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탕수육은 안 주고 지금 단무지만 뭐 잔뜩 단무지 양파. 뭐 양파 단무지 그 많이 춘장, 나와봐야 감동이 없다. 예, 감동이 네. 없다. 일단 네. 탕수육을 줘라.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7일의 관전 포인트도 네. 예, 특검을 자청하느냐, 예. 본인이 자청하느냐 예, 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7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검 받겠다. 특검 받겠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겠다. 조사 받겠다라는 워딩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은 하나하나 기자회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는 네. 민주당 그런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근데 특검 받겠다고 안 받으면 어떡해? 너 그럴 리가 없. 근데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7일 그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 했냐면 모든 사안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하겠다. 설명하겠다. 그 말이 그동안의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또 변명하겠다. 변명을 하겠다는 말이야. 변명을 하겠다는 이런 말이야. 생각이 하나 들고 네. 근데 변명을 쫙 이제 하잖아요. 네. 1번부터 뭐 한 17번까지 변명을 해요. 그러고 나면 다음 날부터 네. 어제 그 변명했던 거 그거 거짓말이네.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당내 조직 하나 꾸렸죠. 그래가지고 그 녹취록 분석하고 뭐 증거도 이제 진상조사. 아까 네. 그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네. 또 그 국민들한테 증거도 받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민주당 인사라면 7일날 기자회견하고 8일날 7일날 대통령이 그 변명했던 것 중에 네. 그거를 뒤집을 만한 녹취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공개한다. 8일날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던 거는 정말 네. 다 거짓말이야. 어. 하나면 돼요. 예. 증거 하나면
다 거짓말처럼 생각할 네. 거고요. 그러면 7일날 있었던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제가 민주당이라면 그렇게 할 건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어제 제가 노종면 의원하고 또 밤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14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 표결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 다음 날 그 윤 대통령 목소리를 공개하지 뭐하러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지금 뭐 무죄인지 유죄인지 예단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다음 날 하겠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흘러가는 정세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게 제일 맞다. 그리고 국민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저러한 잔꾀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이고 57분인데 쓸데없는 안간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런 안간힘 윤 대통령 가지고 끝났어요? 그 정도 가지고 네. 그 해결될 거였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고요. 쓸데없는 안간힘 몸부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애처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다른 방송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 방송을 하시는 보수 패널까지 똑같은 비슷한 패턴들을 같이 가시는데 아니 나락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져야죠. 중간에 걸친다고 해서 다 안 그러니까. 떨어집니까? 결국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한 거 가지고 본인 발목을 잡게 돼요. 네. 예, 지금 상황은 뭐 대통령의 사과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과 안 할 거라고 보고 사과도 이게 사과야? 이게 사과한 거 맞아? 유감 표명 정도 할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과 방식을 택해서 국민들이 저게 사과라고 또 주장하는 거야? 라고 해서 또 민심 위반은 더 커질 것이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 공개 토론도 하고 비공개 토론도 했는데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뭐 꼭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매우 아쉬운 거는 네. 집권 세력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거래세를 계속 낮춰서 사실상 거래세의 세수 수입이 2023년만 하더라도 2조 넘는 돈이 공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은 0.03%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세수가 1년에 최소한 1조 이상씩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금투세를 가지고 그것을 메우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마저도 금투세 폐지 논란과 거래세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 집권을 꿈꾸고 있고 집권할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제 금투세 얘기와 함께 거래세의 기본적인 정상화 네. 를 해야 된다. 거래세도 완전히 없애겠다로 정부는 계속 입장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거래세는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거래세 얘기는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거기에서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는 여러모로 정말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석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그 자산 과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어떤 보완이 있는 거냐. 지금 같은 맥락에 이제 우석진 교수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결국 세수만 줄이는 꼴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얘기합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 주식 투자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부자 감세는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기조에 역진하는 정책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정책 기조에 네. 역진하는 거라고 보는 평가가 많고 저도 뭐 그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 넘는 사람들한테 세율 20%로 그렇죠. 이렇게 과세하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상위 1% 정도가 해당이 돼요.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해서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밝힌 네.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자 감세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지적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돈 세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써야 될 곳에 돈을 안 쓰죠. 예를 들면 R&D 예산 같은 거 막 확 줄어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건데 예. 정부 예산 중에 재량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데 자기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집어넣는 건데요. 재량 예산 중에 많이 줄어든 게 노동, 복지, 보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잖아요. 4대 개혁이 의료, 노동, 연금, 교육이에요. 예. 자, 노동 쪽 재량 예산이 줄었어요. 노동 개혁 한대요. 그다음에 연금은 복지잖아요. 네. 그 연금 개혁 한다면서 복지 예산 줄여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 한다면서 보건 예산 줄여요. 예.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는 지방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다 줄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요 대부분 지자체가 쓰는 건 아이들이나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내용이. 예. 조금 안 맞고 저는 뭐 지금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뭐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인데 여기 교장 선생님 대신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의 길. 우리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 1위가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께 결정하셨던 게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지금도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그 길에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1위라고 하는 것으로 화답을 해줬어요. 정치를 하면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먼 길을 보고 그 길을 갔던 분이고, 그 길을 갔던 분에 대한 진가를 국민들이 지금도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세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야당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들 사이에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뭐 이후에 뭐 집권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세제를 정상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무현의 그 대담한 길, 담대한 길, 그 길이 무엇이었길래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랑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그 추진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건데, 이게 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 재벌이 일단 다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이 아마 100%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로 옛날에 이제 서민들이 그 종부세 반대했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언론에서 끊임없이 그 제대로 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투자 소득세가 사실 중요한 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새우깡을 하나 사 먹어도 거기 간접세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움직이는 것마다 다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금융투자 이거는, 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도 돼. 네, 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이든 파생 상품이든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네.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5천만 원을 굉장히 벌려면 부자들이에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 종부세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만 좀 그 옛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한 다음에 그 한참 있다가 다른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을 맞아요. 때 네. 종부세를 거두면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 돈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나 노인 이런 데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데, 종부세 완화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비판했냐면,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이
그 종부세를 안 내게 되면 그 돈으로 뭐 하냐? 예를 들어서 소비를 더 해가지고 내수를 부양시키냐?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하긴 해요. 어디서 하느냐? 어디 룸살롱 같은 데 가지고 소비한다. 양주 먹으면서. 그래서 네. 어떻게 비판했냐면 노인들, 아이들 입에 들어갈 돈을 뺏어서 그 부자들 입속에 양주 들이붓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반대,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로 정확히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금투세 같은 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 소멸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또 종부세는 또 완화하자고 얘기합니다. 종부세가 제대로 거쳐야 그걸 가지고 지역을 네. 살릴 수 있는 건데 또 말로는 또 정치인들이 지역 소멸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된다 또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건 다 떠나서도 이 그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4년 전에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거고 어렵사리 여야 합의를 끌어낸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합의를 끌어내서 어렵사리 이거를 합의 처리를 한 거고 또 한 번 유예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예냐 폐지냐 했는데 결국 폐지해서 4년간의 정책 노력이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하여간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뭐 그 마지못해서 한 결정이라고 오늘 아침 김민석 최고위원 출연해서 라디오 출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튼 그 걱정입니다. 점점 세수는 줄어들고 예컨대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돈은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이러다가 혹시 또 담배세 박근혜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야권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달리 국가를 운영할래? 라고 물으실 때가 분명히 곧 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인 세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에 대한 준비를 정말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이제 납득이 안 될 건데 네,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직접세, 직접세라고 하는 상속증여세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은 다 깎아주고 그래서 상속증여세도 5년간 한 5조 정도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어디서 늘릴래? 딱 했더니 딱 하나예요. 간접세, 부가세에서 늘리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내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 역진성이 대단히 높은 이 부가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조금만 알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판과 다른 선택과 다른 정치적인 결단들이 필요할 텐데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세수는 어떻게 우리가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의 여당과 집권 세력과 다른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 제시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갖는 의미는 그러한 큰 틀 차원에서 거기서 궤도 이탈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투세 문제를 떠나서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83%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럼 거래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거래세는 다시 또 부활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생기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강상구 요새 너무 혼란하고 화나는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강상구 교장 선생님 말씀 후련합니다. 핵심적으로 쉽게 비판하는 강상구님 취재 편의점 고정 메뉴 고거 메뉴로 탕수육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오늘 스포츠지 많이 요리죠. 들어왔어요. 예? 서민의 요리. 서민의 요리 탕수육. 네. 알겠습니다. 탕수육강.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